방역당국이 5월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져야 가능하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신규 확진자 상황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방역 전환 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에 초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방역당국이 5월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5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낸 등교 개학을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등교 개학은 10명 안팎인 신규 확진자 발생 동향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느냐 여부에 따라 등교 개학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환자 발생 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한 뒤 교육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등교 개학 계획을 수립할 방식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 시에 이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수칙 초안도 나온 거죠? 네, 방역당국이 마련한 생활 방역 기본 수칙은 개인과 집단 지침이 있는데요. 먼저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5가지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2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추가 소독, 30초 손 씻기와 옷 소매로 기침하기 등입니다. 또 65살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생활수칙, 환경소독, 건강한 생활습관, 마스크 착용 등 보조 수칙도 마련됐습니다. 집단 방역 기본 수칙으로는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관리자는 체온과 호흡기 정상 여부 등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보조 수칙은 추후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은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과 함께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 방역 세부 지침도 곧 마련해 순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1명. 최근 보면 10명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신규 확진자는 11명으로 전날보다는 2명이 늘었습니다. 총 확진자 수는 1,694명입니다.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환자 수는 10명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규 환자 11명 중 6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지역 발생은 5명입니다. 해외 유입 6명 중 2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 환자는 64명이 늘어 8,277명이 됐고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모두 238명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에서만 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1명이 추가됐고 전날 환자가 1명도 없었던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2명, 경남과 대전에서 1명씩 확인됐습니다. 부산 지역 환자 중 1명은 간호사 부녀 확진 사례 중 아버지의 학교 접촉자입니다. 경북과 경남은 모두 지역 발생이며 11곳의 지역에서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호진입니다.